3학년 한 후반쯤에 다시 한번 검사를 꼭 해보세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중3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개발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원래 저기 앞에서 그 빨간 점 이렇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쫙 쏘면서 레이저 빛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레이저가 여기 안 나오는 관계로 내가 일단 손으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다들 뭐, 앞에만 봐도 좋습니다. 뭐, 저만 아름다운 강사 선생님을 토하지 마세요. 토하지 마세요. 자, 강사 선생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자, 요 맨 위에 보이나요? 제가 좀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손이 다 안 올라갑니다. 자, 요 위에 보입니까? 네, 요 맨 위에는, 오른쪽 맨 위에는 검사할 때 그 6가지 설명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를 써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한 부분이에요. 그 밑에를 봐주세요. 그러면 요 밑에 줄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자기의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게 정상이지만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줄하고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줄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좋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위에 줄에서는 내가 앞에다 표시했는데 뒤로 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는 나는 분명히 뒤에다 썼는데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라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능력이 검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이 친구 여기 잘 화면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예를 들게요. 여기 위에는요 S가 두 번째 있는데요. S가 얘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두 번째 S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 왼쪽에 있는 두 칸만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검사가 다르고요. 그때는 3가지 지표를 놔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2개만 나옵니다. 자, 2개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자, 요 2개 자기가 무엇이 나왔는지 또는 결과지를 못 받은 사람은 제가 설명한 거에서 자기가 어떤 것이 높을 것 같다를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칸에서 제일 처음에 R이 2칸 중에 나와 있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R이 2칸 중에 R이 하나라도 있다. R이 나와 있다. 옳지. 자, R 나와 있다. 옳지. 자, 이 사람들 이 얼굴 봐주세요. 아, 보이나요? 네, 손 내려주세요. 자, 한 4명 정도 손 들었는데요. 자, R이 나온 사람은 요 밑에 보면 육각형이 무슨 형이라고 나와 있나요? 실제형이라고 나와져 있지요. 실제형의 특징은요, 굉장히 말수가 적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죠? 말이 적습니다. 간혹가다 남의 말만 계속 듣고 있다가 한 번씩 툭툭 하는데요. 이 말이 세상의 진리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결코 거짓말을 못해요. 네,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세상의 진리예요. 맞나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비밀 얘기를 하면 절대 새어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손든 4명의 친구는 옆에 꼭 두고요. 평생을 가도 좋을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의리가 강한 친구들이고요. 네. 자기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 우리 왜 신사의 품격 보면 자기 무슨 일 급한 일 다들 하다가 친구의 와이프가 죽었대. 그러니까 모든 일 제쳐두고 막 오지요. 그런 기본 성격이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린다는 친구예요. 자, 옆에 항상 두세요. 이 친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인데 얼굴 잘 보세요. 그렇지요. 네, 이 친구들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항상 사실만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직설적인 것 같지만 항상 마음이 착하고 선해서 옆에 두기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특히 운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운동을 하다 꼭 어디 다쳐가지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학생 수가 좀 적으니까 없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그 강의실에 한두 명씩 기부스라고 아령이라고 이렇게 손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꼭 기부스 당하고 병원 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병원 자주 갔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수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보통 어떤 거냐면요, 집에 딱 들어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거실로 왔나요?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나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집에 엄마들이 직장을 안 다니시고 만약에 집에 있으면 그 엄마들이 뭐라고 하나요? 자,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 딸이 학교 갔다 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 엄마들 보통? 물론 조용하신 부모님도 있지만, 오메메 내 새끼, 어서. 어이구, 얼마나 피곤했는가, 얼른 와. 그러고 다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령은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엄마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누가 좋아? 이거 뻘쭘하지, 서운하지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뒷얘기를 합니다. 저 새끼는 지가 어디서 나왔는데 내 뱃속에서 나왔지, 저게 언제 컸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좋지요. 아령 들어가면서 성격 있습니다. 이 사람 들어가면서 문을 조금 세게 꽝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네, 웃네요. 그렇죠? 그 듣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제 꽝 소리 나니까 엄마 기분은 아까 상했는데 조금 더 상합니다. 야! 네가 엄마를 무시해? 이게 컸다고 머리 꼭대기 피도 한 마리 이제 엄마를 무시하네. 야, 내가 저걸 왜 해놨어? 내가 저거다가 미역국을 먹었어? 그러더니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당연히 우리 기분 나쁘죠. 아령은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는 게 마음은 착한데요. 마음은 착하지만 당연히. 그런데 여러 명이 있는 게 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 있는 그 자체가 좋긴 한데 그게 그냥 스트레스, 애들이 시끄럽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에 들어가는 것 뿐인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도 상하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요? 책을 갖다가 딱 던져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제 엄마는 가만히 계셨는데 아빠가 저놈의 새끼 나와! 그리고 방 문고리를 딱 잡습니다. 좀 심각한 경우지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아령은 이제 뭐 하냐면요,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 반은 네, 잘못했다고요. 나갑니다. 막 떠들면서 대들지 않아요. 아령은요. 그쵸?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주고 밖으로 나가면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친구들 불러 모아서 축구합니다. PC방도 갑니다. 그렇죠. PC방 갑니다. 네, 맞네요. 네. 이 아령의 친구들은요, 보통 그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서 과학 과목을 잘합니다. 과학 과목을 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머리 체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잘해요. 과학의 왕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직업이 돼도요, 뭐가 되냐면 보통 그 컴퓨터 박사들이나 발명가나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아니면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그걸 특화시켜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기 핸드폰 만지고 있는 친구처럼 휴대폰 만드는 박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의 휴대폰 만드는 그 삼성전자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성균관대 유명한 학과가 있죠. 성균관대 휴대폰학과. 거기에 들어가면요, 삼성전자에 바로 입사가 되는 엘리트 코스의 길입니다. 네, 거기는 서울대가 안 부러운 학과입니다. 성균관대 휴대폰학과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삼성이 후원하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 입사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가지 길이 또 생겼지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컴퓨터 박사님, 기계공학과 박사님들이 주로 되는 게 아령 학생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빨리 진행한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아이형이, 두 가지 중에 아이형 있다. 아이형 있다. 손 들어보세요. 두 가지 중에 나 아이형 있다. 두 번 손 들어야 되는데, 아이형 있다. 옳지. 이번에도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 아까 알도 들었는데, 맞네요. 아이형 내려주세요. 무슨 형이라고 써있나요? 탐구형이라고 써있죠? 탐구형은요,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력은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논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서요, 수학에 대해서 꽉 잡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논술 준비가 별로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논리적인,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는 냉정하다고. 똑똑하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사실 객관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좀 냉정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하는 S형의 친구가 물어봅니다. S형이 이제 여자친구예요. 지금 I형이 남자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S형의 여자가 I형의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I형이. 있잖아. 있잖아. 오늘 날씨. 옛날에 사랑해랑 안 사랑해가 살았다. 안 사랑해가 근데 먼저 죽었어. 누가 살았게?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I형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원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사랑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그런데 I형의 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차가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사랑이 왜 죽어? 오, 안사랑이가 왜 죽었어? 옳지. 또 한마디. 좀 더 오래 사귄 친구입니다. 장난하냐? 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주로 I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탐구형이 좋다라는 것은 머리는 비상하지만 남의 배려가 좀 약합니다.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피곤한 기색을 하고 있는, 나 아침 새벽부터 왔는데 나보다 더 피곤한 기색을 하고 있는, 자, 친구 옆에 흔들어줘봐.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내 기준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친구. 자, 귀찮아 죽겠어. 조금 잤어. 조금이면 끝내. 안 그러면 나 이 친구 때문에 전체를 안 볼 수도 있고, 문 닫아, 잠궈! 막 이런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와. 그렇지. 이 반응이지, 그렇지. 와가 나와줘야지. 자, 그 중에서 빵 더 먹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이따 나한테 꼭 하나씩 더 주세요. 네. 집에 가서 뭐 동생 줘도 되잖아. 그쵸? 자,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약간 피곤한 기색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 사과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사과가 생각난다. 단순합니다. 자, 사과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지요? 백설공주 먹고 싶다. 또 애벌레. 옳지. 또 핸드폰. 스티븐 잡스. 미안해? 사과 미안해. 아까 이 친구가 미안해 사과를 얘기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미안하게 됐네. 단순하다고 해서 뭐요? 뭐? 애플 광고 애플사. 그거 아까 누가 있다고? 애플사 옛날 사장 누구? 아까 이름 나왔어. 스티븐 잡스. 옳지. 야, 단순한 친구가 아니구나. 그치? 단순한 친구 뿐이었어. 자, 사과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하면요, 초등학생들한테 아까도 물어봤거든요. 빨갛다, 먹고 싶다, 동그랗다. 빨갛은 거 말고 또 초록색 있잖아요. 아오리 사과. 많아요? 오, 역시 똑똑해. 정선 중학생들은. 그런 사과를 막 떠올리는데, 초등학생도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까 백설공주, 애플사, 스티븐 잡스, 아까 누구, 나무, 윌리엄 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발견했다, 옛날 아저씨가? 마뉴엘 인력, 중력 마뉴엘 인력 하면서 이거 발견한 사람 누구? 뉴턴 옳지. 아이작 뉴턴 그렇구나. 내가 귀가 나가가지고 못 들었었다. 야, 이쁜 사람들이 하나씩 단점은 있어야 해. 옳지. 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빨갛다, 동그랗다보다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렇게 애플도 하고 애플사, 그다음에 스티븐 잡스도 생각하는 사람이 탐구형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논리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A는 B곡, B는 C곡, A는 C입니다를 정확하게 따져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I형이 많이 나온 친구들은요, 주로 여태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의사 선생님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중에서 아까 R형은 컴퓨터를 직접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다면 I형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카피라이터 되죠. 왜냐면 탐구형이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자꾸 호기심을 상상해내고 생각해내고 하는 사람들이 카피라이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연출가 같은 사람들이요,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이요, 전체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호기심을 가고 탐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I형의 친구들이 많아요.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I형이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병원에서 또는 아까 카피라이터 해가지고 멋진 광고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얼굴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탐구형 말고 A가 나와 있는 친구들을 좀 손을 들어볼까요? 두 개 중에 A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A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사람들이 좀 많지요? 네.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자, 여기 오른쪽 밑에 중간쯤에 보면요, 첫 번째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격이요. 여기에 지금 A가 써져 있는 사람만 손들고 나머지는 내려주세요. A가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활동과 성격 부분에도 A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손들어주세요. 네. 자, 저 사람들은요, 네, 잘 봤나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를. 이 손든 사람은 원래 A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무슨 형?
예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여전히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요, 예술가를 직업으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춘기는 내가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금 한참 민감하고 또는 스트레스를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고민이 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게임이나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네. 자, 따라서 지금 아까 손 들고 있던 사람 잘 들어둘게. 여기에 A가 같이 나왔던 사람은 내 직업을 선택할 게 아니라 짜면 직업이 나오는데 그 예술형에 포함되는 예능의 직업들은 다 빼고 읽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이 사람들은 창력은 좋습니다. 독창력과 상상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술가를 직업으로 하지 말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억할 건 나는 공무원 하면 답답해서 조금 못 살아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A형이 나온 사람들은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중에서도 내 창의력과 내 의견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공무원을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런 분이 어디 있는지 이제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직업에 있어서 가장 오늘에서 내 직업,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직업을 찾으세요. 아니면 요즘 말하는 카피라이터도 그런 부분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얘기했던 프리랜서들이요. 요즘은 프리랜서가 짭짤하지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 짭짤합니다. 실력 없으면 짭짤 안 하지요. 그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고 자기만의 연구실을 차리고 나만의 주장을 책으로 써내가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A형이 됩니다. 현재 A형은요, 학교에 갔다 오면요, 아까 R형하고 좀 반대의 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학교 갔다 오면서 문을 열고 집을 딱 들어섭니다. 가방을 보면서 엄마가 있어요. 엄마, 학교 다녀서, 있잖아, 오늘 개똥이, 오늘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다가 밑에 파티 배우다 팬티 파란색 땡땡까지 있어. 야, 엄마 진짜 그거 재수없다? 이제 근데 엄마는 똥 마려. 지금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똥 좀 속어. 싸고, 기다려. 이게 A형의 대화 방식이에요. 네. 조금, 네, 약간 말이 좀 수다스럽고 조잘조잘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좀, 네, 아까 A형들은 조금 애교도 많고요, 귀엽기도 하고요. 아, 좋습니다. 성격이 지금 마음이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보고 잘 울기도 해요. 괜히 영화 보면서 남들 안 오는데 혼자 울고요, 막. 다큐멘터리 보고도 막 웁니다. 뉴스 보고 막 다른 사람 뉴스 보고 누가 뭐 죽었다 그러면 괜히 아는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웁니다. 어머, 저 사람 엄마는 얼마나 불쌍할까 막 그러고 막 우는 사람이기도 해요. 착하죠, 그렇죠? 자, 이 A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창의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S형이 2개 중에 있다. 자, S형이 2개 중에 있다. 자, S형, 손 좀 들어볼까요? 네, S형 꽤 많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손 좀 내릴게요. 주위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S는요,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서요, 자기는 별로 안 떠드는데요, 옆에 친구들이 계속 떠들어가지고요, 항상 주위가 뭔가 소란스러워. 네. 옆에 소란스러운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S형은요, 굉장히 착한데, 아까 R형하고 S형이 같이 나온 사람이 있네요. 착해 죽습니다, 아주. 네. 이 S형은요,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남이 힘들어하는 거를 못 봐요. 항상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를 이 사람이 꼭 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머리를 딱 보고서, 뭐가 생각나나요? 자, 내 머리를 딱 보면서 뭔가 먹는 음식 중에 뭔가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버섯. 역시 중학생들은 예리합니다. 아까 초등학생 물어봤더니 뭐 나왔는지 아세요?
한쪽에서 어떤 애가 호박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호박 아니야, 애호박 아니라 뒤에는 어떤 남학생이 늙은 노란 호박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 그 빵 뺏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S형 같은 경우는요, 근데 내가 버섯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I형 같으면 선생님 딱 보자마자, 선생님 버섯 닮았어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이 지금 버섯 같아요. 그게 이제 I형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버섯이라고 얘기하는데, S형은요, 내가 버섯이라고 얘기하면 저 아름다운 선생님이 삐질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선생님 귀여워요. 아, 나이 안 맞게 귀여워요. 왜 그래요? 왜? 이러고 얘기합니다. 네, S형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S형은요, 보통 엄마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엄마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약간 이제 다리를 큰 거를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 화장실에 화장지가, 휴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아들이나 딸을 부르죠. 야야야, 화장지 떨어져, 화장지 가져와. 저기 창고 뒤에 보면 있어. 그걸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똥 닦아요. 똥 닦, 휴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닦아? 비데요, 비데. 비데. 저 집은 부유한 집안인가 봐. 양말. 양말. 자, 양말 집입니다. 양말로 닦아가지고 그거 양말 어떻게 처리하려고? 슈퍼로 가요, 슈퍼. 버리죠. 아, 나 사실 진짜 솔직하게 나 지금 생각나다. 어렸을 때 진짜요. 진짜 그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학년이가 2학년이가 막 친구네 집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응가가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부족했어요. 묻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닦고요. 버려버렸어. 근데 우리 집이 그때요. 그 푸세식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이제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아, 요즘은 그러지 마.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살았었거든요. 저 안으로 내 팬티가 쏙 떨어지면서, 그래서 나는 그게 속으로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우리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야, 누가 우리 집 똥간에다가 팬티를 갖다 떨어뜨렸다? 나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아, 고1 때까지 하면 내가 미친 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나도 조금 제정신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가 2학년이가 그랬어요. 3학년이었나?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 보는 것처럼. 조금 내가 컸을 때는 나도 우리 집에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 화장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화장지가 없으면 화장지 이제 집에도 사오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S형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 슈퍼 가가지고 화장지를 사러 갔습니다. 자, 돈 가지고 이제 슈퍼에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S형은요, 친구를 만나면 그냥 무지나칩니다. 안녕. 야, 근데 너 오늘 숙제했냐? 나 안 했는데. 나 숙제한 것 좀 보여주면 안 되냐? 아, 그래, 내일 아침에 가져와. 내일 아침에 나 직스게 사면 돼. 벼락치기의 달인 있잖아. 바로바로 내가 그냥 베낄게. 가져와. 나 지금 돈 있는데. 나랑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 그래, 이거 먹자. 잠깐만. 그러고 그냥 갑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양말로 닦든가, 즉석 비데를 만들든가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네. 자, S형은 사람이 워낙 좋아서요. 가장 공부의 방해 요소가 사실은 친구예요. 친구랑 자기가 좀 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이면 초등학교한테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조금 공부할 시간이잖아요. 공부하다가 친구가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면 답장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맞죠? 네, 답장 보내느라 공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답장 안 보내면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봐 답장을 꼭 보내주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서로 양해를 좀 구하고요. 나 마음은 뜨겁다라는 걸, 아주 뜨겁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답장을 끊어야 될 시간도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E형. 자, E형이 무슨 형인가요? 기업형입니다. 자, 두 개 중에 기업형이 있는 친구 좀 손 들어주세요. 기업형. 자, 열렬하게 손을 들어줘야 내가 시간 훨씬 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오, 기업형이 많네요. 네, 자, 손을 내려주세요. 기업형은요, 말 그대로 기업 회장님 스타일입니다. 사장님을 너무 뛰어서 회장님 스타일이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도 자, 빵 먹어! 그러면, 야, 옆에 친구들한테, 야, 너 먹어. 야, 먹지 마. 지금 이거 되게 맛없어. 먹지 마. 그냥 다 버려! 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친구. 사람들의 리더십이 있고요. 가다가
영화를 보러 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꼭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저쪽에 뒤에 있는 친구들 꼭 힘으로 누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말로 정확하게 설득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왜 그런 영화인지를 설득시켜서 많은 대중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이 나온 사람은요. 지금 나처럼 여기 앞에 나와서 대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데에 크게 문제 어려움이 없어요. 즉석에서 좀 당황은 되겠지만 나와가지고도 뭐 말 시키면 금방금방 얘기도 잘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리더십이 크게 발휘될 사람들이고요. 간혹가다가 지난번에 이런 친구 봤어요. 이영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학교에서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숙제 내준 걸 까먹은 거야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기업형이 나온 친구가 벌떡 일어납니다. 선생님 숙제 지난 시간에 안 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한번 쫙 쳐다보죠. 눈에 레이저비 힘으로 절대 아니고요. 레이저비 딱 하나로만 해가지고 좌중을 압도하면서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눈신호를 합니다. 알았어. 나도 안 했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선생님 숙제 안 내주셨고요. 저희는 딱 수업만 하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바쁘셔서 그냥 나가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런가? 숙제 안 내줬나? 알았어.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숙제 내줘. 숙제 없어. 그럼 다음 시간에 하자. 넘어가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 뒤에 친구 해본 적이 있나 봐요. 경험이 있나 봐요. 네. 이제 2명이네요. 저쪽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업형은요. 말 그대로 기업의 회장님, 나중에 좀 젊을 때 안철수 아저씨처럼 대학교 때 그분은 벤처회사를 자기가 만드셨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게 바로 그 지금 얘기하는 안철수 연구소 안내비입니다. 그 연구소를 실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만드셨고요. 지금 아까 봤던 친구들은 벤처회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되면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취직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자, 이형이 나온 친구들은요, 기업형이 나온 친구들은요, 자, 기업의 CEO, 사장님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삼성 같은데 중견 직원이, 임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셨던 검사님이나 판사님이나 아니면 이 대통령 크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의사를 얘기를 하고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업형의 친구예요. 근데 기업형의 친구들은요, 지금 잘 들으세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노년은 잘 됩니다. 엄청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초년이, 어른들 말로 초년이 지금 이 학창 시절이 힘들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확하고 세밀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이 커서요, 꼼꼼한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 든 건 많거든요.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능력은 굉장히 높은데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굉장히 구박도 많이 받고요. 선생님이 못하는 애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검사님도요. 학교 다닐 때 저 중학교 때 10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반에서 10등. 그렇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반에서 30점 40점 한 친구도 있어요. 에디슨이 공부 잘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육 제도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형이 나오는 사람은요, 이 머릿속에 든 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제도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피곤한 척하는 친구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같이 전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 친구도 교육제도에 적응이 안 되는 친구거든요. 자, 서서히 적응하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고개 들면 뻘쭘할 것 같아서 천천히 들고 있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대성한다고요. 자, 얼굴 잘 봐주세요. 나중에 대성한다고 그랬어요. 나 취업 안 되면 저 친구를 찾아가세요. 전화번호 따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이 기업형의 친구들은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요. 중간고사 내신, 기말고사 내신부터 대학 갈 때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수능엔 강한데요. 중간고사 쪼잔한 공부하기 싫거든요. 거기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생님이 내는데 희한한데 중요한 데가 아니라 꼭 틀린 선생님들이 되거든요. 그런 걸 못해요. 암기 과목을요. 영어 수업을 들어도요. 선생님이 어법 강의 듣는 거 잘 들어요. 이해가 바로 됩니다. 안 적어요? 단어 안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안 나와요. 수학 시간에요. 만나고 자기 얘기하다가 수학 시간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잘 들어요. 아까 방정식 누구막 해가지고 근해공식 외웠는데 정확하게 원리 이해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 풀어서요.
중3 2학기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근데 무시할 게 아니라요. 머릿속에는 다 알거든요. 이게 시험지상으로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거든요.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노력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은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지수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 기업형의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빨리 끝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요. 자, 마지막에 이제 관습형. 자, C형. 자, 두 개 중에 C형이 다 나와 있다. 관습형이 나와져 있다. 자, 누구 있나요? 관습형이 지금 하나, 둘, 셋, 3명 정도 있습니다. 손 안 든 친구 4명 정도 있네요. 손 안 든 친구가 보였는데 여태까지 있으면서. 자, 어쨌든 나는 이쁘고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습형이 나올지 평온이가 아주 반응이 항상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적극적이었는데 잘해줍니다. 자, 빵 2-3개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평온이는. 네. 관습형이 나온 친구들은요, 일명 우리가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머리에 자동적으로 조직화, 시스템화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I형의 논리력은요, A는 B다. 그러므로 B는 C구나. C는 그러면 D가 될 수 있구나를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모든 정보들을 듣고 C 관습형은 차례대로 컴퓨터 시스템처럼 쫙 나열해가지고 정렬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환경미화를 해도요. 반에서 환경미화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와서 자, 환경미화 이제 합니다. 자, 다음 주에 검사해요. 이러고 딱 이제 심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선생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자동적으로 요 두 놈은 키가 크니까 여기 창문을 닦이고 나머지 요 세 놈은 바닥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하고 얘는 커트를 좀 빨아오라고 해야 되겠고 자 여기 화분에다 물 줘야 되겠고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관습형은 그걸 잘 얘기를 말로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기만 체계가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한 그 체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집니다. 말도 안 하고요. 말도 못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하는데 아무도 얘한테 뭐라고 안 했어. 그런데 옆에 애들이 하는 것만 가만히 지켜보고서 혼자 씩씩대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화내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는 시스템적으로 모든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애들은 다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관습형의 친구들은요. 지금 관습형 아까 손 들어준 친구가 지금 4명 있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3이 주로 있을 텐데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도 괜찮아요. 아까 I형 나온 사람 수학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관습형도 수학을 잘하는데요. 중학교까지 성적은 굉장히 최상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적이 안 나온다면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를.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상은 좀 너무 단순한 말이고 아까 내가 좀 멋있는 말서 난 시스템화, 체계화, 조직화가 된다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국어선생님, 영어선생님, 수학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선생님의 설명 방법과 다른 것들을 여기에 체계화시킵니다. 저 뒤늦게 들어온 친구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진 한 방 딱 받고 가면 딱 좋을 텐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머릿속에서 한쪽 귀로 들으면서 자기만의 체계화를 시켜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요 선생님 앞에 설명하는 게 바로바로 이해되면서 내 나름대로의 조직을 만들어내가면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은요 올라가면 특히 수학 시간에 수학 양이 많거든요. 분명히 선생님 앞에 설명하는데 나는 뒤에서 안에서 머릿속에 체계를 시켜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없이 선생님이 그 다음 단원 집합 다음에 명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수수 들어가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선생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체계화 하다 맨날 집합만 우리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맨 앞부분만 책을 까맣게 만들고 그 다음엔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사회용은 1학기까지는 버티다 2학기 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습형이 나온 친구들은요, 두 개 중에 내가 관습형이 있다 나온 친구들은 특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미리 공부 시작해줘야 돼요. 이 공부는요, 알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목만 알아도 됩니다. 왜냐면 제목만 알면요,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수업 들었을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체계를 잡을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좀 쉬워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쭉 책을 읽어주면 되는데 한 번은 덕분에서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제목만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믿나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6가지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아, 관습형 얘기 안 했네요. 관습형은 공무원도 되지만요. 아까 은행원, 아까 은행에서 우리투자증권 선생님 와주셨죠. 이런 은행원도 될 수 있고요. 금융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도 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좀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패스하면 완전히 돈이 때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관습형은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돈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 증권 분석가들도 이런 관습형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올림픽 개막식을 했대요. 보고 왔나요? 지우였어요. 나는 그나마 못 봤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밤에 가서 난 재방송 봐야지 돼. 이제 올림픽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왜 축구 경기하면 옛날에 이제 그 축구 응원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꿈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꿈은 별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지요. 꿈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뭘 찾는다고요? 비전을 찾으세요. 비전은 꿈이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직업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꾸 바뀌기도 하고요. 2가지, 3가지 직업을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안철수 교수님이, 지금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원래 안철수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원래 제일 처음에 대학교 때 의사 자격증도 있어요. 의사이면서요, 회사 사장이기도 하면서 지금 서울대 융합공학대학원의 그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박경철 아저씨는요, 의사면서 주식 투자하지요? 요즘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하나의 직업을 가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 세대는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젊어 보이지만 나이 많은 선생님 세대는요, 꿈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칼 꽂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꿈은 계속 직업은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이 50, 60이 돼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또 하나 뭐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되고 하나가 여러 가지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이 검사를 지금 오늘 했지만요, 이번에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에 2학기 이후에 검사를 한번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아까 I형이 수학을 좀 잘하고 R형은 과학을 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중학교 때까지 개발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과과정상 중학교는 수학과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를 못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I와 R형이 좀 낮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년 뒤 지금 다시 검사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수학과 과학을 특히 우리가 이과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향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많이 커집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겨울방학 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얼마만큼 내가 내 꿈을 위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과적인 재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과적인 언어학도 그때를 기점으로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 진로 탐색 검사는요, 중학교 때 한번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학년기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쉬운 대치동, 강남 이런 애들이 흔히 많이 여러분들의 많은 꿈을, 많은 직업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자, 8월 2일에 저희가 무슨 요일이죠? 8월 2일? 빨리 생각해보세요. 무슨 요일? 목요일. 쉬는 날인가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물론 방학 중이니까 쉬기는 하는데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저희가
자, 서울 조금 옆에 있는 분당에 있는 곳이긴 한데, 한국자본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그곳 옛날에 런닝맨에서 본 적 있나요? 러닝맨에서 막 뛰어가지고, 역시 급이 다르구나. 초등학생은 아까 그 모른다고, 거기 어디 나왔어요? 러닝맨 언제 나왔어요? 막 애들이 그래. 근데 역시 뭔가 좀 딱 파악을 하네요. 그러니까 유재석만 본 게 아니라, 유재석 아저씨만 본 게 아니라, 장소까지 본 거지, 그치? 그새 검색하고 있나봐, 핸드폰으로, 그치? 아까 피곤한 척 하면서 고개를 슬슬 들어주더니 검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한국자벌드에 가서요,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시간 내지 100분 단위의 체험 시간이 있어요. 애기들은 10분 단위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시간이 길어요. 제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분 내지 100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2가지 정도 꼭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지역은 돈 내고도 자기 돈을 내고 신청하는 건데 우리는 돈 안 내고 이거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갈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벌드에 가려면 좀 일찍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6시 반까지 힘듭니다. 그런데 갈 때 자세요. 갈 때 한 4시간 걸리니까요. 갈 때 자면 돼요. 차 속에서. 노래 안 시키고 잠자게 내버려둘 테니까 그냥 그때 자요. 네, 6시 반에 모이는데 정선 지역에 있는 친구들 손 좀 들어주세요. 정선. 네, 정선